일본이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 사업에 전면적인 파트너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미국 정부에 공식으로 전달했으나 미 국방부가 이 요청을 거부할 계획이라고 미국의 방위 산업 전문지 디펜스 뉴스가 29일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일본이 이 사업에 파트너로 참여하면 이 전투기의 국제 생산 기지에서 새로운 긴장이 야기되는 등 정치적으로 골칫거리가 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일본 요청을 수락할 경우 F-35를 구매하는 한국 등 다른 나라들이 역할 확대를 요구할 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디펜스 뉴스가 입수한 일본 방위성 서한에 따르면 일본은 F-35 구매국에서 벗어나 이 전투기 생산의 국제적인 컨소시엄에 전면적인 멤버로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위측에 요청했다. 스즈키 아스오 방위진강계획국장이 지난달 18일자로 미 국방부 구매 담당 차관에게 보낸 이 서한은 미 국방부가 파트너 국가로서 책임과 권한에 관한 상세한 정보와 비용 분담, 승인 과정의 조건 및 소요 기간 등에 관해 알려주기 바란다며 우리는 미국이 제공해주는 협정과 조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파트너 국가가 되기 위한 과정을 추구할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디펜스 뉴스는 그러나 로드 차관이 이번 주에 일본 관리들과 만날 예정이고 이때 멤버 문제가 논의될 것이지만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듣게 될 답변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F-35 합동사무국은 파트너십이 F-35 초기 투자자로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F-35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가는 1등급 멤버로 불리는 파트너와 2등급인 구매자로 분류된다. 파트너 국가는 이 전투기 생산의 글로벌 공급망 체인에 참여한 9개 국가로 미국, 호주, 캐나다, 덴마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터키, 영국 등이다. 2등급 구매국은 F-35 생산 과정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가로 한국, 일본, 이스라엘, 벨기에 등이며 핀란드와 싱가포르 등이 향후 이 그룹에 참여할 길이 열려 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미국 국무부, 한국의 8,200억 규모 F-35 후속 지원 판매 승인. 미국 국무부가 한국이 보유한 F-35 전투기와 관련 장비에 대한 6억 7,500만 달러 규모의 후속 지원과 서비스 판매를 승인했다. 10일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 협력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한국이 F-35 전투기, 엔진, 무기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 출판물, 기술 문건, 지원 장비, 여분과 수리용 부품, 수리 후 반송, 시험 장비, 소프트웨어 전달과 지원, 인력 훈련 장비, 미국 정부와 계약 업체들의 군수 지원 등을 요청한 데 따라 이루어졌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F-35E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으며 작년에 13대를 수령한 바 있다. 국무부의 이날 조치는 미국 법률에 따른 절차로 매매 확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DSCA는 향후 절차를 위해 이날 정부의 판매 승인권을 미국 의회에 보고했다. 미국 의회가 승인하면 로키드 마틴, 프렛 앤드 휘트니 등 군수업체들과 한국의 협상이 시작된다. DSCA는 한국은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에서 중대한 정치, 경제적 강국 가운데 하나이자 그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 미국의 핵심적인 파트너라며 한국의 적법한 안보와 국방 수요에 맞춰줌으로써 미국의 외교정책, 국가안보 목표를 떠받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투기 싣고 다니는 미강습 상륙함 사실상 항공모함. 코로나19로 항공모함 철수한 공백, 강습 상륙함이 메운다. 수직이 착륙 기능을 갖춘 미 해병대의 F-35B 전투기가 미 해군 강습 상륙함 아메리카호의 비행갑판에 착륙하고 있다. 미 해군이 10척 가까이 보유한 강습 상륙함은 규모나 운용 가능한 항공기 수등으로 미뤄 항공모함에 필적한다. 미국 해군이 자랑하는 핵추진 항공모함 셔더 루스벨트호가 승조원들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감염으로
전력을 사실상 상실한 모습에 놀란 이가 많을 것이다. 시어터 루스벨트호의 작전 구역이 남중국 해와 동중국 해 등이 포함된 서태평양 일대라는 점 때문에 이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 간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 아닌가 하고 우려한 이도 있을 법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해야 옳다. 미 해군에는 항공모함으로 불리지 않으나 웬만한 나라의 항공모함과 맞먹거나 그를 압도하는 전력을 지닌 강습 상륙함이 여러 척 있기 때문이다. 12일 미 해군에 따르면 최근 서태평양을 관할하는 제7함대 소속 강습 상륙함 아메리카호가 동중국해 일대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미 해군은 아메리카호의 비행갑판 위로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B가 착륙하는 사진을 게재했다. 우리 공군도 보유한 F-35A를 해병대용으로 개조한 F-35B는 스텔스 성능과 별개로 수직의 착륙 기능을 갖추고 있다. 비행갑판이 좀 좁아도 그 위에서 뜨고 내리는 데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F-35B 전투기 수십 대를 싣고 다니는 강습 상륙함은 사실상 항공모함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미 해군 강습 상륙함 아메리카호가 동중국 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아케보노와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강습 상륙함은 원래 상륙작전 지원용으로 만들어졌다. 아메리카호를 비롯해 미 해군은 강습 상륙함을 10척 가까이 보유하고 있다. 그중 아메리카호는 2014년 말 취역한 최신형 군함으로 만재 배수량 45,700톤, 선체 길이 257.3m, 선체 폭 32.3m 규모다. 승조원은 총 1,059명인데 해병대 등 상륙작전 병력 1,687명도 태울 수 있다. 넓은 비행갑판을 보유해 해병대가 사용하는 F-35B 전투기와 헬기 등 36대 이상의 함재기를 운용할 수 있어 중형 항공모함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실제로 군사 전문가들은 미 해군이 보유한 강습 상륙함들은 항공모함이란 이름만 붙지 않았다 뿐이지 규모나 운용 가능한 항공기 수등만 놓고 따지면 웬만한 나라의 항공모함과 맞먹거나 오히려 능가한다고 평가한다. 최근에야 항공모함을 보유한 중국의 해상 전력과 견조도 결코 밀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최근까지 서태평양 일대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던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터 루스벨트호는 승조원들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따라 모든 임무 수행을 중단한 채 서태평양의 미국령 섬감으로 철수, 응급 조치를 받고 있는 중이다. 항공모함 전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당분간 아메리카호 등 강습 상륙함이 급인 공간을 채울 것으로 보는 이가 많다. F-35 전투기를 위해 개발된 스텔스 미사일 JSM. JSM은 F-35 스텔스 전투기의 내부 무장창에서 운용이 가능한 유일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로 알려져 있다. JSM 즉 합동 타격 미사일은 F-35 전투기를 위해 개발된 스텔스 미사일이다.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방위산업체인 콩스버그 그룹이 만든 JSM은 공대함 및 공대지 공격이 가능한 다목적 미사일로 특히 F-35 스텔스 전투기의 내부 무장창에서 운용이 가능한 유일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로 알려져 있다. JSM은 F-35A와 F-35C 스텔스 전투기의 내부 무장창에 최대 2발을 장착할 수 있으며 최대 사거리는 500km 이상이다. 제4세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로 잘 알려진 JSM은 콩스버그 그룹이 만든 NSM 대함 미사일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개발국인 노르웨이를 포함해 미국, 폴란드, 말레이시아, 독일이 사용 중이다. 최대 사거리가 185km 이상으로 알려진 NSM은 지난 2018년 미 해군의 초수평선 무기 체계로 선정되어 전 세계 해군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당시 후보로는 대함미사일의 베스트셀러로 알려진 미보잉사의 하푼과 차세대 대함미사일로 유명한 미 로켓 마틴사의 엘라즘이 있었다. 사실상 쟁쟁한 미국산 대함미사일들을 제치고 채택된 것이었다. NSM 역시 만만치 않은 성능을 자랑한다. NSM은 관성항법, 위성항법,
지형 대응 유도, 적외선 영상, 표적 데이터베이스 등의 5가지 유도 방식을 복합적으로 사용한다. 최대 사거리가 185km 이상으로 알려진 NSM은 지난 2018년 미 해군의 초수평선 무기 체계로 선정되어 전 세계 해군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NSM은 대함 공격뿐만 아니라 연안에 위치한 지상 표적까지 공격이 가능하다. 비록 미사일 속도는 초하음속이지만 적 함정의 대함미사일 요격 체계인 스위즈 즉 근접 방어 체계를 회피할 수 있는 고기동 비행 능력을 자랑한다. 이러한 NSM을 기반으로 개발된 JSM은 지난 2008년부터 개발이 진행되었다. 2012년에는 노르웨이와 미 정부가 F-35 스텔스 전투기에 JSM을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탄생된 JSM은 미사일 자체의 생존성 향상을 위해 미사일 자체의 스텔스 성능을 대폭 강화시켰다. 특히 탄소 섬유 등 고성능 보강 섬유를 활용한 복합 재료를 미사일 제작에 사용하였으며 외형도 레이더 반사 면적을 대폭 감소시킨 디자인이 적용되었다. 또한 공군형 F-35 전투기인 F-35A와 항공모함용 F-35 전투기인 F-35C의 내부 무장창에 장착할 수 있도록 미사일의 크기를 컴팩트하게 줄였다. 우리와 같이 F-35A 전투기를 운용 중인 일본은 지난 2019년 3월 JSM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JSM의 길이는 대략 4m이고 무게는 400kg 정도이다. 다른 대함 미사일에 비해 크기와 무게는 작지만 미사일을 탑재한 전투기가 하이하이로우 비행 패턴으로 발사했을 경우 최대 사거리는 50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F-35A와 F-35C 스텔스 전투기의 내부 무장창에 최대 2발을 장착할 수 있는 JSM은 양방향 데이터 링크 체계를 도입해 미사일 발사 후에도 변화된 전장 상황을 고려해 애초 설정된 목표물 외에 긴급하게 다른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 다양한 시험 발사를 진행 중인 JSM은 2021년 초기 작전 운용 능력을 획득할 예정이다. 우리와 같이 F-35A 전투기를 운용 중인 일본은 지난 2019년 3월 JSM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국내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도 일본에 대항해 향후 도입될 20대의 F-35A 전투기에는 JSM을 반드시 장착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